전립선 치료제가 탈모 치료까지 된다. 사실일까요? 전립선 비대증 약 먹으면 성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약 먹기가 더 헷갈리시죠?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약, 그래서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치료 효과와 함께 부작용은 괜찮은지, 또 최신 치료법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 50대부터 50% 이상이 경험하게 된다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방광 손상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반드시 적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환자분이 증상을 인지했을 때 전문의의 상담과 정확한 검사, 진단이 꼭 필요하죠.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 이름은 많이들 들어봤지만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전립선 요도를 압박해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결과 잔뇨감이 생기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세뇨, 한참 힘을 주어 시간이 지나야 배뇨하는 지연뇨, 소변 끊김,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급할 때 참지 못하는 절박뇨, 그리고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깨는 야간뇨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처음엔 그저 조금 불편한 것 뿐이다, 단순 노화 현상이려니 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실제 몸속에서 계속되는 압박으로 인한 다른 추가 손상 등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을 못 보는 요폐, 잔뇨가 남아 세균이 증식하여 여러 감염을 일으키며 방광 결석까지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면 방광압 상승으로 인해서 심장까지 영향을 주어 신장 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결코 가볍게 여길 질환은 아닌데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시면 병을 키우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일단 병증을 느끼기 시작하시면 가까운 비뇨의학과로 가셔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럼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을 어떻게 진단하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문지 및 증상 평가를 위해 먼저 IPSS라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를 활용한 설문지 작성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3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 소변 및 요속도 검사, 그리고 잔뇨랑 측정을 하고요. 둘째, 전립선 암에 대한 감별을 위해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에 대한 혈액 검사를 하고, 셋째, 항문으로 검사하는 직장 수지 검사 및 전립선 초음파 등을 시행하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환자가 약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약을 먹는 기준은 뭘까요?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증상 완화와 합병증 예방이 목적인데 증상이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일 때가 약을 시작할 시점인데요. 예를 들어 소변 줄기가 너무 약하거나 잔뇨감이 심하거나 밤에 소변 때문에 2-3번 이상 깨게 된다면 이때부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정한다면 보통 전립선 증상 점수가 8점 이상인 중등도 이상이거나 검사 소견에서 추후 합병증 위험이 높다면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전립선 증상 점수가 10점 이하인 경증일 때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생활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립선 치료제에 대한 여러 편견과 오해가 많은데요. 어떤 약을 쓰는지 그 종류와 효과, 부작용까지, 또 정말 탈모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네,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알파 차단제입니다.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약 효과 시점은 약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복용 2-3일이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약은 5일 내지 7일이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소변 줄기가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거나 어지럼증, 사정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입니다. 전립선 크기를 실제로 줄이는 약인데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조직 내에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 후에 전립선이 커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약은 전립선이 커지는 원인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전환을 억제하여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다만 효과가 좀 느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3 내지 6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소변이 좀 편하다는 느낌을 들게 되고요. 대신 장기적으로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서 수술 위험도를 낮추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아주 드물게 성욕 감소, 발기력 저하, 정액량 감소 등이 있는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정리하면 하나는 길을 넓히는 약, 하나는 덩어리를 줄이는 약인데요. 최근엔 두 가지를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부작용이 충족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병용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전립선 치료제가 탈모도 치료해준다? 이 부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사실입니다.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계열 약이 바로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약인데요. 이 약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한 것을 억제해서 전립선을 줄입니다. 그런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탈모의 주범이 되기도 하죠. 그럼 전립선 약을 먹으면 분명 머리도 덜 빠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모 치료제와 전립선 치료제가 같은 성분인 경우가 많아요. 단 일부 환자에게는 성욕 저하나 발기력 감소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 땐 약을 끊으면 금세 회복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약의 부작용보다 전립선을 방치했을 때 손상이 훨씬 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탈모는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덤으로 생기는 효과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남성들이 50대 이상이 되면 대부분 전립선 질환과 탈모 등의 현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참 다행인 거죠. 네, 지금까지 약물 치료로 가능한 수준의 환자분들이었고요. 지금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을 위한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때 수술적 치료도 많이 진행되는데요. 보통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시술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립선 수술 방법은 최근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다양하게 늘어났는데, 전립선 크기 및 환자의 상태, 연령, 기저질환 등에 따라 어떠한 수술이 가장 적합한지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부터 최근까지 시행하고 있거나 최근 도입된 수술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라난 전립선을 대강대강 절제하지 않고 제대로 절제했을 경우 표준 수술법이기도 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수술입니다. 둘 모두 수술의 원리는 비슷한데 전기를 이용하느냐 레이저를 이용하느냐 차이이며, 전립선이 자란 어느 위치부터 깎냐의 차이입니다. 전립선 절제술은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전립선 요도 부위부터 한 조각씩 절제하는 반면에, 홀랩은 전립선 피막과의 경계면에서 박리를 하여 제거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둘 모두의 장점은 배뇨 장애를 아주 개선시키고 소변 줄기가 세지는 장점이 있으나, 사정 시 정액이 방광으로 거꾸로 갔다가 배뇨 시 나오는 역행성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유로리프트는 막고 있는 전립선을 투스 결차사로 양옆을 묶어 전립선 요도를 넓혀주는 시술인데요. 시간이 짧고 역행성 사정 등의 부작용이 없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광으로 돌출된 전립선에는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셋째,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하여 자라난 전립선 세포를 괴사시켜서 전립선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리즘이 있는데, 장점은 시술 시간이 10분 내지 20분 정도로 짧고 퇴원이 가능하며 역행성 사정 가능성은 거의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2 내지 6주 지나서 서서히 배뇨 개선이 되는 점입니다. 넷째, 전립선 오토젯이 있는데요. 고압의 물을 이용하여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로서 기존 전립선 절제술 및 홀랩에 비해 역행성 사정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칼 대는 수술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좋은 치료법들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이런 최신 시술들은 입원기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며 역행성 사정을 예방하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무조건 피할 것도 무조건 믿을 것도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 증상과 상태에 맞춰 전문의와 상의 후에 최적의 치료법으로 대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 치료는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접근이 생명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방치였습니다. 전립선 치료 어렵지 않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전립선 저희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 요로결석 그 예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